이거를 공부할 때, 자,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독주택은 몇 가지? 단독주택, 그 다음 다중주택, 그 다음 그렇지 다가구주택, 그 다음 공간 일단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자, 공동주택, 여기서 뜨고 있어. 아파트 자, 일단 아파트가 되려면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데 5개층이지 5층이 아니잖아. 5층, 5개층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엄청 어려운 거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궁금하다고 얘기해줘야 멍석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세요. 4층이에요? 4개층이요? 4층이 아니잖아. 4개층이잖아. 물론 시험에는 4개층을 4층으로 5개층을 5층으로 바꿔서 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이게 2000년도부터 그래서 2000년 이전의 건축법은 5층, 4층, 3층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5개층, 4개층으로 바꾼 이유가 2000년도 1월 달부터 필로티 제도가 그때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필로티란 말 들어봤나요? 네.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다. 자, 지상 1층을 기둥만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공중의 통행 공간으로 맹겨놓은 건물들 있잖아요. 이 지상층을 기둥만 설치해 놓은 거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구조를 필로티식 구조다라고 해요. 필로티라고도 필로티라고 법원에서 필로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차장을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도심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거든. 이게 도입되는 바람에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청이 초보일 때 이런 얘기 하지, 초보 지나면 나 이런 얘기 하지도 않거든요. 개청이라는 얘기는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층수는 빼고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층수석에 넣는 걸 개층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층짜리다? 4개층짜리지. 4개층짜리지. 그러면 얘는 아파트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런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아파트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6층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5개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이외의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걸 계산할 때 개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익어야 되는 거야. 이 머리로 한 게 5개층, 4개층, 4개층이라는 것이 내 입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로티로 설치하면 1층 필로티 부분은 법적으로 층수에서도 빼주고, 연면적 구할 때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거든. 1층 필로티 빼주고, 높이 계산할 때도 얘는 빼주는 거예요. 즉 필로티 앞으로 객관식 문제 풀 때 필로티 구조로 공중의 통행 등등 나올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높이에 산입한다, 층수에 산입한다 100% 틀린 거예요. 필로티는 무조건 법적인 규제 대상에서 빼줍니다. 권장을 하는 거예요. 주차 공간 확보하고 공중의 통행 공간 확보하려고. 따라서 아파트로 쓰려면 주택의 층수가 몇 개층 이상 돼야 된다? 5개층 이상이면 뭐다? 아파트. 자, 이래놓고 나중에 주택 응용을 하거든.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을 보면 연립 다세대로 지을 때는 5층으로 지으면 안 되지. 5개층 이상이면 뭘로 분류돼 버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5개층 이상을 지을 때는 아파트로 허가받아 지으라 이 말이요. 그리고 대장에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을 때는 둘 다 몇 개층이야? 그러니까 4층까지 짓는 거, 최대 층수가. 그러니까 3층으로도 지어도 되지만 5층, 6층 연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4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 200평. 초과하면 뭘로 지어라? 연립으로. 660 이하면 다세대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 뭘까? 자, 여러분, 이게 이걸 다 해야 돼? 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사장님으로서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가 아니라 저런 것도 말 못하면 어떡하,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6과목을 배워가면서 만들어 가는 게 이 형상이 형사. 공인중개사가 해도 돼. 네 자격증 줘도 돼. 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립 다세대 차이가 둘 다 4계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는데, 그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여 지을 때는 뭘로 지으라고? 연립으로 지어야 되고, 대장도 연립으로 나오는 거. 610 이하면 다세대로 지으라고. 그러면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하냐라고 하고 싶잖아요. 국토법에 따르면 용도 지역별로 다세대 주택은 허용되는 데가 있고 연립주택까지 허용되는 데가 있다고. 그럼 다세대 주택만 지을 수 있다. 그럼 연립은 못 짓는다. 그럼 660 이하로 지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4층까지만 지어라. 그래, 이건 아파트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연취락지구는 4층까지만 지으세요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 못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규제를 받을 때 그 용도 지역이나 지구별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그러면 그 용도 지역에는 다세대는 지을 수 있구나. 연립은 못 짓지만 아파트는 못 짓는데 연립 다세대는 지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4층으로 짓는데 660, 200평 연면적 이하로 지으면 뭐다? 다세대 이상이면, 초과면 연립이다.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대학 기숙사는 외울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가구하고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가구인데 뭘로 분류? 단독. 이제 여기 등기가 나오는 거야. 이 다세대인데 얘는 뭘로? 그럼 3층짜리 다세대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나는 갈대와 같도다. 얘다, 없다. 내가 눈 커져 있다고? 없다. 없다고? 있다.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배워서 자신감 있어서 심지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굳어질 때 객관식이 잘 풀리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까 4계층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5층, 6층으로는 지을 수 없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3층짜리 다세대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지. 멀쩡한 땅에다가 다세대를 짓는데 뭐하러 3층 지어 4층 지어서 분양하는 게 훨씬 수익이 남지. 같은 땅인데. 그러잖아요. 200평의 땅에다가 3층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보다 4층 분양하는 게 수익률이 높잖아. 그 현장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층짜리를 한번 볼게요. 다가구는 3계층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자, 100평의 땅에다가, 자, 100평의 땅에다가 3층짜리로 뭐 1층 필로티로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다가구를 지었어, 다가구. 다가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단독주택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6가구짜리에 다가구 지어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아니면 뭐 3층을 통으로 해서 301호 해서 주인 살고 4세대를 다가구로 해서 세를 주고 또 반지하도 설치하고. 보통 다가구는 지하층도 있거든. 지하층은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자,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 명이 소유하고 있고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단 말이야. 남의 땅 빌려서 하는 거는 고민하지 말고. 그럼 이 100평은 A가 가지고 있고 그 100평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 지은 거지. 네. 그리고 세를 주는 거야. 101호, 갑, 을, 병, 정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얘는 단독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돈이 사업하다 필요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담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돈 못 갚지. 네. 그리고 경매 날아가면 건물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세입자 다 쫓겨나는 거야. 다 쫓겨나는 거야. 왜? 얘들은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다가구주택의 전체가 표시되어 있고 갑구는 이 전체를 A가 가지고 있다. 얼구에는 이 전체에 대한 저당권자가 누군지 표시된다고. 그러니까 다가구는 이 전체가 여러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구분 소유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전체를 누군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 세대를 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가구주택 전체 가격이 10억짜리인데 얘가 2억에 전세 들어갔고 2억 벌써 10억 됐죠? 여기는 2억. 그러면 이 보증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전세 벌써 10억 되니까 시세보다 높지?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 1억 5천이라 해도 시세는 아직 안 되니까 자, 이런 다가구주택은 경매가 들어간다 치면 경락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처음 유찰되면 20% 감되거든. 보통 2번 정도. 왜냐하면 명도가 어려워.
계약기간 남은 임차인 쫓아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또 버티기니까 나 죽는다. 그러고 휘발유 뿌리고 난리 난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이사비 준다 하고 별별 짓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어 번 유찰돼 보면 낙찰가 6억 돼 버려. 그럼 내가 가진 맨 후순위 내가 새로 들어갔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근데 만약에 3층짜리를 다세대를 지었다 그러면 3층으로 다세대 지을 때 다세대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 109동이죠, 109동. 109동 전체 한 놈이 가진 게 있어 없어요? 101호, 102호, 201호, 소유자 다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허용된다고. 그러니까 6세대짜리 다세대를 지었다는 것은 101호를 분양했고 102호 분양해서 소유자가 다 다른 거야. 그리고 6놈이 땅을 6분의 1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게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101호의 소유자가 A고 여기에 B가 세입자로 들어갔지. 그럼 얘는 건물 전체가 날아가 가지고 세입자 쫓겨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101호 소유자가 돈 빌릴 때 101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니까. 돈 못 갚으면 101호 세입자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우선 변제 받든지 말든지. 나머지 세입자 피해 봐 안 봐? 안 본다니까. 그러면 등기부를 띄어가지고 대장을 띄어서 똑같은 3층짜리 빌라라면 보통 이제 다세대는 3층짜리가 없거든. 그게 쉽게 하면 내가 전화를 물어봐. 학생들이 졸업한 사람 물어본 젊은 애들이 야, 그거 몇 층이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교수님 3층인데요. 그 1층은 주차장이에요? 아니요. 주차장인데요. 필로 튀잖아. 1층 그러죠? 안 봐 답이 나와. 야, 그거 다가구 주택이네. 거기 새로 들어간 거야 너가? 예. 위험하지. 그러죠? 다세대 주택은 3층으로 잘 안 짓거든. 짓는다 하더라도 대장 띄워보면 돼. 다세대 주택이야? 네. 너 진짜 등기부 확인해봤어? 아니요. 부동산 업자가 다세대라 그러던데요. 아, 나 좀 이따가 다가구라 그러던데. 다세대라 그러던데. 다가구라 그러던데. 이 새끼도 다가구가 뭔지 다세대. 환장하는 거지. 기초적인 부동산 법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건물의 일부의 구분 소유가 따로 인정된다고. 소유자가 따로 경매 날아가도록 따로 요것만 날아가지 통째로 날아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따라서 내가 101호 주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는 이 102호 세대를 샀다. 나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가구라면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도 건물 주인이 잘못하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잖아. 전부 다 점유율을 이전해줘야 된다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주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세대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고. 그 등기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아파트는 등기가 세대별로 등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동 101호 나오면 표제부, 갑구월구, 표제부, 갑구월구 해서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떨어져 있고 다가구는 세대별 등기라는 게 없다고. 건물 전체 표제부, 갑구월구 끝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어디선가 우리 배웠는데 라고 해야 부득이 돌아간다고. 헐. 네. 자, 일단 지금은 알아듣까 또 이게 못 알아. 괜찮아. 일단 내가 이게 다가구는 단독이요, 공동이요? 단독. 다세대는 공동. 요것만 딱 구분하면 돼요. 그다음에 단다다공, 아연다기. 단독 몇 개? 4개. 공동도 4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 다중. 얘는 이거 없애야 되는데 옛날 고시원 지금은 이제 고시원 하도 화제가 막 이 다중주택 잘 봐봐요. 뭘 묘사하고 있는지.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한대요. 학생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 장기간 거주한대요. 어디서 거주해야 돼? 고시원이지. 하숙지 고시원. 그러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단 말은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고. 취사, 고시원은 밥을 못 해 먹어 방법마다. 샤워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야? 660. 그 다음에 3계층, 3층짜리로 지어라. 근데 왜 보세요. 예전에 지금도 고시원이 존재하긴 해. 그 고시원이 법적으로 뭐였다고? 다중주택이니까 얘는 뭘로 분류돼요? 단독이니까 단독주택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할 것이 어디라도 다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래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지었는데 이 고시원에 살던 애들이 한 몇 달 돈을 못 내면 고시원 주인들이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니까 휘발유 불지르고 고시원 화재 사고 옛날에 얼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국이 골치 아프니까 이게 한 6년 됐을 거예요. 다중주택이라는 걸 남겨놓고 다중생활시설이라고 500제곱미터 150평 미만은 이종이고 150평 이상은 모텔처럼 숙박시설로 보내버린 거예요. 법을 완전히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고시원 투자하세요, 고시원 지으세요라는 신문 광고 1도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고시원만 딱 3층짜리 고시원만 하나 잘 지어놓으면 거기서 월세가 막 엄청 나오고 따박따박 괜찮았다고. 요새는 고시원 짓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옛날 고시원이다라고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막 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용도에서 이 앞부분 하나 내는데 용도도 가끔 물어보거든.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다 옛날 고시원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 말의 의미는 샤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욕실 둬야 되니까. 취사는 안 되고.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하? 200평보다 크게 지으면 안 돼. 3층으로만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고시원이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알아놓고 다가구, 그 다음에 공관. 공동주택은 몇 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걸 자꾸 떠들어야 돼요. 콜? 찬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